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z라는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것이 z가 두 확률 변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z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라 했을 때 뭘 구해야 되는 거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합 누적 분포 함수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합 누적 분포 함수는 두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즉 결합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에는 가 있을 때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뭡니까 d 이것을 sw라고 합시다. st라고 합시다. ds dt x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y까지,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p x라는 것은 x라는 샘플 포인트보다 작거나 같고 y라는 것은 y라는 샘플 포인트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얘가 정확하게 두 확률 변수 x, y에 대한 뭡니까? 누적 분포 함수예요. 그러니까 다변수 누적 분포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물론 z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변수에 대한 확률 변수이긴 한데요. 요게 하나의 확률 변수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z의 누적 분포라고 했을 때 이 누적 분포 함수는 결합 누적 분포 함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일 변수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의 정의를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부분을 조금 헷갈려 했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가봅시다. GZ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probability z가 z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단일 변수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의 정의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변수의 여지가 기여를 합니다. 개입을 합니다. z라는 것이 y-x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y-x가 z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고, 두 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인 거잖아요. 요게 결국에 두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위에 주어진 함수를 따르기 때문에 이 확률 또한 결국에 f의 값을 적분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은 지금과 같이 연속형 확률 변수에 있어서의 확률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여기서는 부등식이죠,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 포인트 내에서 적분한 값이기 때문에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값이 확률이 되기 때문이죠,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뭡니까, 좌표평면을 그려서 저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합확률 밀도함수가 죽지 않는, 그러니까 0이 아닌 영역을 저희가 그리고요. 그 안에서 특별히 제가 뭡니까,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영역까지도 같이 판단을 해서 그 안에서의 확률을 계산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즉 중적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표평면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0과 2 사이이고요. x는 2-y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2-x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1보다 크고요. 여기까지가 즉 뭐가 됩니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까지가 fx, y라는 값이 0이 아닌 다른 어떠한 값으로 정의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특히 뭘 알고 싶은 것이냐라고 하면은 y-x 샘플 포인트의 형태로 쓰겠습니다. 지금 확률 변수의 형태로 조건에 주어져 있는데 y-x가 z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내에서의 확률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적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요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다변수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요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역 내에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헷갈린다면 정의를 그대로 다시 따라가셔야 돼요.
이산형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그 뭡니까 결합 확률 질량 함수의 값들을 그냥 이산적으로 더해주면 충분했지만 연속형 확률 변수의 와 같은 확률을 연속형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영역으로 주어질 것인데 그 영역 내에서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의 적분값을 계산하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 포인트 형태로 지금 부등식의 영역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Z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걸 Y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Y는 X 플러스 Z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Z라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1이고 Z가 Y절편인 직선의 방정식의 밑부분에 대응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요렇게 얘가 Z인 거죠. 주어져 있을 때 아랫부분이 영역이니까 어디를 구하는 거예요? 요 영역 내에서 적분을 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자, 한편 지금 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중적분을 이제 계산할 건데요. 상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결국 중적분의 값은 주어진 영역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미분적분학에서 배워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정직하게 정의에 따라서 중적분의 계산을 해야겠지만 상수인 경우에는 상수배를 끄집어낸 다음에 영역의 넓이에다가 그 상수배만을 곱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지금과 같이 근데 영역의 넓이만 그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파란색 영역의 넓이만 이제부터 저희가 생각을 해줄 건데 영역의 넓이가 지금과 같이 삼각형으로 될 수도 있고 Z가 충분히 올라오면은 삼각형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예 오각형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그 뭡니까 양상이 달라지는 기점이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요 절편이 1에 걸트는 순간부터 그 양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Z의 범위를 저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Z가 1보다 작을 때와 Z가 1 이상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Z가 0보다 작게 돼버리면 아예 뭡니까 값이 0이 되는 것은 고려를 또 따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Z가 2보다 커버려서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게 돼버린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사실상 누분의 값이 CDF의 값이 1이 된다. 여기는 0이 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세팅을 하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첫 번째로 Z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파란색 부분에 그냥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생각을 해주면 요 길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얘는 뭐가 됩니까? X좌표가 1이 되고 여기 X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뭐와 뭐를 연립하면 돼요? Y는 X 플러스 Z라는 것이 Y의 값이 몇이 될 때예요? 1이 될 때인 거니까 X의 값은 1 마이너스 Z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 값 자체는 Z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뭡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과 요 직선의 방정식이 연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Y는 2-x니까 결국에 2-x는 x 플러스 z다 라고 해서 연립하면은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됩니까? 2-z를 2로 나눈 것, 즉 1-2분의 z가 되고요. 교점의 y좌표는 둘 중 아무런 방정식에다가 주어진 x의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x 플러스 z니까 1 플러스 xz가 될 거예요. 1 플러스 xz 1 플러스 2분의 z에서 근데 뭘 빼야 돼요? 1을 빼야 되겠죠. 이 부분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빼면 뭐가 됩니까? 2분의 z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뭐예요? 2분의 z 곱하기 z니까 2분의 z제곱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z가 1과 2 사이일 때는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일부만 떼어서 그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요 오각형 영역의 넓이를 저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좀 역발상을 해가지고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뺀다로 가면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1인 것은 자명합니다. 결합밀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제대로 말을 했나요? 아니죠. 1이 아니죠. 이만큼이 1이고 이만큼이 1이지 않습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주어진 영역이 1일 필요는 없고, 주어진 영역 내에서 결합확률 밀도함수를 중적분했을 때 값이 1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2분의 1 곱하기 뭐하면 주어진 결합확률 밀도함수 함수값인 2를 곱하면 1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제가 헷갈리신 부분은 여러분들의 헷갈리지 않길 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뭡니까? 이 부분의 넓이만은 일단 구하면 돼요. 2분의 1에서 그거 빼면 되니까요.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전체의 길이도 알아야겠죠. 자, 얘 y좌표는 뭡니까? 얘 y좌표는 2이고요. 얘 y좌표는 뭡니까? x 직사의 방정식의 y절평인 거니까 z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로 길이는 2-z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가로 길이는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사실상 교점의 x좌표 y좌표 구했으니까 x좌표 기억나시나요? 1-2분의 z였었죠. 그쵸? 그래서 두 개를 곱한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 삼각형의 넓이에요. 지금 구한게 삼각형의 넓이. 전체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뺀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좀만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빼기 1-2분의 z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뺀 거니까 오각형 영역의 넓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뭐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오각형의 넓이에다 뭘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2를 곱해줘야겠죠. 상수배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계산되는 값은, 잘못 썼죠? 계산되는 값은 1-2 곱하기 1-2분의 z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경계의 값들을 대입해서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라지 gz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몰 gz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라지 gz를 미분을 해주면 되죠. 정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PDF 그러니까 결합확률 밀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잘못 말했습니다. 결합확률 밀도함수 아니죠. 지금 구하는 것은 확률 밀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적분포 함수를 미분하면 됩니다. 이산형이 아니라 연속형 확률 변수인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을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z가 되고 그리고 얘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2-z가 됩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얘는 z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하적으로 그려보시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풀이의 개관이고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은 확률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P, GZ가 2분의 1보다 큰 부분에서의 영역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GZ가 지금 기본적으로 개형을 보고 판단하건대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2분의 1 그쵸?
2분의 1 딱 여기 맞죠?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 z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2분의 3이 되죠. 즉 얘는 뭐가 되냐, 다시 말해서 z라는 것이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 영역에서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지금 앞에서 요 확률은 어떤 의미였어요? 다변수에 대한, 다변수의 조건에 대한 확률이었기 때문에 두 확률 변수의 결합 밀도 함수의 적분값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하나의 변수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서 무슨 의미냐? z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적분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고할 그림은 뭐가 아닌 거고, 요 좌표평은 저희 이제 관심이 아닌 거예요. 관심이 아닌 거고, z에 대한 하나의 변수에 대한 지금 관심사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개형을 저희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정무적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구하게 되는 뭡니까? 그 영역의 넓이는 사실상 요 오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요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전체 삼각형의 넓이인 1에서 뭘 빼면 되는 거예요? 두 삼각형의 넓이, 즉 정사각형이 되죠. 두 삼각형 합치면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1에서 2분의 1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답은 4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풀이,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의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방금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CDF 누적 분수 포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해당하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누적 분포법이라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변수 변환법이라고 해서 그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z, 즉 y 마이너스 뭡니까? x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와 결합 밀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택했던 방법은 CDF를 구하고 PDF를 구하는 방식으로 갔었는데, 변수 변환법 같은 경우는 애당초 그냥 뭡니까? 그 PDF를 먼저 바로 그냥 직방으로 구해버리는 방식인 거예요. CDF를 구하고 PDF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얘는 다변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Z로 구성된 다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Z가 아닌 나머지 또 다른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결합 밀도 함수를 저희가 구성을 하는 방식을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Z가 아닌 또 다른 W라는 변수를 생각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W라는 그 확률 변수는 Z로 구성된 확률 변수로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은 Z라는 것이 어떤 함수가 있어가지고 뭐 X랑 Y에 대한 함수라고 치면은 W라는 함수를 새로 여러분들이 구성하셔가지고 뭐 적당한 뭐 G, X, Y의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저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바는 뭐냐면은 F에 대한 ZW,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Z와 W라는 결합 밀도 함수의 형태로 짜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W를 만들 때 어떤 확률 변수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3y 플러스 z 이런 식으로 z가 아니죠, w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y랑 x만 나오게끔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건데, 사실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게 편하기 때문에 뭐 y나 x 이런 것들이 좀 무난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수 변환, 야코비안이 0에 하는 경우에 두 다변수 함수의 변수 변환 같은 경우는 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 했을 때, 자, 얘는 샘플 포인트의 형태로 써주시면 되고, x, y, 자, x, y에다가 야코비안을 붙여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z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 뭐예요? ZW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예요. 결합 확률 분포. 자, 결합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단일 확률 분포를 얻어내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Z에 대한 주변부 확률 분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되는 확률 변수가 아닌 다른 확률 변수의 모든 임의의 범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주변부 확률 분포를 얻을 수가 있죠.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을 계산을 해서 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이것을 W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바라던 바대로 이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Z에 대한 뭐가 됩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GZ가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좀 가면은 다른 방식대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산해봐야 되는데 야코비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분 접근학에 대한 개념 설명을 생략하고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셜 xy 파셜 zw 요걸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기본적으로 요걸 샘플 포인트의 그 관점에서 쓰면은 z는 y-x고 w는 x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각각 x와 y를 z와 w에 대해서 고쳐주면 되겠죠. x는 w가 되고요, y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z가 되니까 z 플러스 w가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x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0 되고요, w에 대해서 미분하면 1 되죠. y는 1, 1 되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은 1이 됩니다. 이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1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결합확률 밀도함수의 값은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주어진 영역 내에서는 무조건 2가 되겠죠. 주어진 영역 내에서. 근데 주어진 영역 자체가 지금 x와 w가 아니라 x와 y가 아니라 z와 w에 대한 영역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변환한 그 x와 y를 w와 z의 형태로 다시금 요 영역에 넣어서 z와 w에 대한 그 범위로 저희가 재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주면은 주어진 영역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고, 아닌 곳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냥 레지온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레지온을 지금 저희가 좌표 평면에다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Y 평면이 아니라 ZW 평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원래는 뭐였어요? X E-Y 이렇게 주어진 영역 내에서만 뭐였어요? 그거였죠. 뭐야, 2였죠. 2로 나왔죠. 그 결합확률 밀도함수의 값이. 근데 이것을 이제 W와 Z에 대한 관점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은 요거를 이제 요 영역 내에서는 2로 나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해봅시다. 예. 되겠죠? 그러면은 W는 1-2분의 Z, 즉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이 1인 여기보다 밑에 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요거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1-z, 즉 뭐가 됩니까? 됐죠? 그리고 W는 0과 1 사이여야 된다 라는 거니까 결국에 영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역은
이 빨간색 삼각형의 영역이 되겠죠. 영역의 변환이 된 거예요. 뭐에서? 요 영역에서 요 영역으로 옮겨간 겁니다. 평면이 바뀜에 따라서. 자, 그렇구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해줄 것은 무엇이냐? W에 대해서 그 적분을 해줘야 되죠. 아까 얘기를 했던 대로. 자, 해봅시다. W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건데요. 사실상 W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고 해도 Z의 값에 따라서 이게 또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잘 보셔야 되는 게 Z가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쉽게 잡아줄 수 있는데요. Z가 아니라 Z가 1과 2 사이일 때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양상이 조금 다른 걸 관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GZ라고 하는 것을 또 영역에 따라서 다르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Z가 0보다 작거나 Z가 2보다 큰 경우에는 볼 거 없이 그냥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빨간색 영역 밖에서는 모두 다 F의 값이 0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Z가 0과 1에 있을 때, 그리고 1과 2에 있을 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각각의 함수를 기억을 합시다. W는 1-2분의 Z였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W는 1-Z입니다. 그래서 Z가 0부터 1 사이일 때는 W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입니까? W는 1-Z부터 1-2분의 Z까지 움직여요. 그리고 그때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 계산한 값은 여기 빨간색 영역 아니니까 2였죠. dw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뭐예요? w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2분의 z까지 움직인다는 거죠. 이 dw 이걸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영역 범위라는 걸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아까 처음에 풀었을 때도, 그러니까 처음에 풀었을 때 뭐예요? 지금은 변수 변환법을 풀었지만 누적 분포법으로 풀 때도 영역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저희가 세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양상이 바뀌는 그 기점이 어디냐를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함수로 가다가 다른 함수로 바뀌는 기점이 z가 1일 때부터니까 그걸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상 라지 GZ2 구하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그냥 그 범위에 따라서 접근하면 되는 거고, 확률 구하는 것도 생략할게요. 아까랑 풀이가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만 하고, 계산 마무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사실상 얘와 얘의 차를 그냥 계산을 해서 뭐 하면 됩니까? 2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뭐예요? 2분의 z에다 2 곱하면 되니까 그냥 z가 되고요. 그리고 얘도 계산해주면은 1-2분의 z 빼기 0이니까 1-2분의 z에다 2 곱하면은 2-z 되니까 사실상 아까 구했던 답과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확률 변수의 CDF,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해가지고, 제가 뭐라 했었죠? 다시 한번. 어떤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제가 누적 분포 함수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떤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방법.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는 이산형이 아니라 연속형입니다.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처음에 소개했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곧장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결합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갖는 변수는 하나이지만 보조적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야코비안을 이용해서 변수 변환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했었어요?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 뒤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얘가 표현할 수 있는 형태였죠.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다? 관심이 없는 변수에 대해서 전체 범위에 거쳐서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에 대한 주변부 확률 분포가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뭐가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